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단기 부산 캠퍼스 송킴토요 게스트 킴벌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께 발빠른 후기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고사장에서 바로바로 총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파트 1 같은 경우 어땠었나 바로바로 총평. 자, 제가 시험 끝나고 학생들을 은근 만났어요. 내려오는 게 계단 내려오다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다르니까 학생들의 말이 딱 튀어나온 말이 파트 1의 6번이 좀 헷갈리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무난한 중의 난이도였는데 6번에서 여러분이 좀 찜찜하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파트 1은 중상, 하지만 중이라고 평하겠습니다. 중에서 중상 난이도였고, 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괜찮았어요. 초반 괜찮다가 중간 정도부터 우회적인 답변이 후두두둑 쏟아져 나오면서 또 우리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하고 파트 4는 어땠나요? 좀 무난했죠. 의도 파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각 정보 또한 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트 4의 맨 마지막에 옷 디스플레이, 셔츠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시각 정보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또 청취력이 좀 필요하게 난이도가 조금 있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세세한 문제들, 특히나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뭔지 바로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오늘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알아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남자가 나서 가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묘사. He is lifting some furniture. 정답이었습니다. 오답의 함정 보기는 없었습니다. 자, 2번 바로 갑니다. 자, 넘버 2 같은 경우는 책상이 하나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묘사해서 Some people are gathered around the desk. 책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 바로 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같은 곳에서 그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데 세 손님이 전부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3명의 여자가 줄 서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3명의 여자가 waiting in line 해 있다. 정확하게 또 답이 나왔었죠. 자, 또 그래서 또 바로 넘어갑니다. 4번으로. 자, 넘버 4 역시 우리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우리 빈출의 표현. 한 남자가 자전거 위쪽에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bend over과 함께 또 어떤 표현 있죠? lean over. 이 두 가지 표현은 정말 빈출의 어떤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허리 숙이다 하면은 bend over, lean over. 오늘도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벽에 그림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벽에 걸려 있다 중에서 가장 쉬운 표현은 hanging이겠죠. 오늘은 아주 쉬운 hang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some picture frames are hanging on the wall. 벽에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라는 게 그냥 그대로 정답이었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걸려져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묘사한다면 우리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까? 벽에 그림이 고정되어져 있다, 벽에 그림이 걸려져 있다,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mounted, 요 정도는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문장 바꿔보면 some picture frames are mounted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hanging, mounted 두 가지, 걸려져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5번까지는 동그라미 만점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이제 6번이 문제였어요. 6번이 기억나나요? 바깥 길거리 음식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음식 가판대에서 바깥에 그 정답의 표현이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6번의 정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food stand 하면은 음식 가판대 라는 말까지 괜찮은데 앞에 mobile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there is mobile food stand 하고 쭉 빨리 지나갈 때 캐치를 못하면 세모가 되면서 D번까지 만약에 세모가 되면은 두 개 중에 뭐지? 이러다가 놓치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A번하고 B번 같은 경우는 아주 확연하게 X였거든요. 분명히 X 처리가 돼야 되고 C번에서 동그라미 되면 좋겠지만 세모가 될 시에 D번 뭐였냐면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There is some cooking utensil 하는 순간에 cooking utensil 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또 이건 뭐지? 하다가 둘 중에 찍어야 되는 이런 순간이 오는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쿠킹 유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조리도구.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국자, 뒤집개, 지금 그림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쿠킹 유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바닥에 쿠킹 유텐슬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닥에 무슨 쿠킹 유텐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갔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린다 답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자, 답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바깥에 우리 음식 파는 노점은 food stand 라고 하고 모바일 이번에 붙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쿠킹 유텐슬, 이것 또한 지금은 오답이었지만 다음 문제에선 분명히 정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익혀주십시오. 자, 그래서 6번까지 점수가 어떠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바로바로 Part 2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 토익의 총평 그리고 요즘 토익 트렌드에 딱 발맞춘 특강을 보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Part 2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Part 2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는 초반이 조금 더 쉽긴 했어요. 자, 초반에는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너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지? 그치? 뭐 이런 부가의문이었어요. 했더니 답변을 Yes, every and done 이라고 하면서 Yes라고 확연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정확하게 답하면 안 되죠. 뒤쪽까지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딴 게 답이 아니어서 여기 갔다 표현을 모른다 표현 익혀줄 수 있게 every and done 하면 가끔 이란 말이요. 때때로 이용해. 가끔 이용해. 정답은 A번 정답이었습니다. 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반에 그 뒤쪽 문제 중에 10번 문제였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너 새로운 사무실로 언제 이사가? When are you moving? 이렇게 했더니 답은 요 정도는 찾지 않았을까? 스케줄이 바뀌어서 말이야. 스케줄 수정됐어. The schedule has been revised.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답 찾으셨나요? 스케줄 수정됐어. 자, 그리고 오답 보기가 확연하게 X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10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14번이었거든요. 14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clear item 이라면은 우리 세일 중에서 clear sale이라고 하면 재고 정리 세일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정리 세일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겠죠. 거기다가 너 price tag 가격표 달았어? 라고 했더니 답변하기를 yes, 달았어 라고 하는데 뒤쪽에 발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캐치하는 게 everything's label 우리 라벨이라는 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레이블. 그죠? 요 발음 익히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익히면은, 금방 기억나는 발음입니다. 전부 다 라벨 달아줬어. 전부 다, 가격표가 달아졌어. 정답은 A번 정답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리고 가격을 묻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total cost? 라고 했더니 가격이 얼마요? 한다고 얼마라고 답하지 않고 공짜야, 무료야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워런티 중이어가지고 무료입니다. It's free 라는 답변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요 정도까지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는 우회적인 답변들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이지만 약간 오답들이 아주 확실하게 소거가 되고 답변 또한 우리 우회적인 거 연습을 좀 했다 하시면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답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쪽집게 특강을 했었어요. 정기 토익이 있기 전에 월말 시험 전에는 D-1 특강을 하는데 어제 굉장히 강조했던 사실 뭐 굉장히 확연하게 뭐 후 퀘션에 사람 나와 이런 게 뭐 맞췄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회적인 답변인데 정말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어려워서 좀 틀릴 수도 있는 거를 맞추게 된다. 굉장히 보람됩니다. 자, 그런 질문 나왔었습니다. 질문이 일단 뭐였냐면 새로운 캐비넷 사려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하고 where question이었어요. 그래서 where can I get a new filing cabinet? 이라고 했더니 답변은 완전 우회적으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다? 라는 장소를 언급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너 그거 구매하려면은 request must be approved first. 신청 먼저 승인돼야 돼.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 우선 토익은 뭐의 베이스? 회사 이야기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 위에 상사, 뭔가 매니저의 approval, 승인이나 permission이 필요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 특히나 제가 어제 강조했던 캡처를 해왔어요. 승인 관련 답변의 귀를 쫑긋하시오 라고 했었는데 approval, permission 보통 이런 거 단어가 나오면서 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 단어가 동사가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request must be approved first. 승인 먼저 돼야 되는데 신청 이렇게 그냥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오답 보기 소거와 함께 답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못 들었었다 요거 보시는 분들은 승인 관련 답변에 귀를 좀 쫑긋하고 우회적인 답변을 다음부터 좀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맞췄기를.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의 문제인데요. 이 정도 번호, 20번 정도부터 굉장히 우회적인 답변들이 많아지면서 우회적인데도 정말 이게 답인가? 하는 그런 거 있죠. 좀 어려운 우회적인 답변이 많았었어요. 지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어요. Is the new inventory process more efficient?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재고 프로세스 그거 좀 더 효과적이야?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겠죠. 좀 더 효과적이야? 라고 했더니 A 하고 딱 치고 나왔단 말이 1시간밖에 안 걸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죠. 문장의 답변이 보통 우회적인 답변, 돌려 얘기하는 우회적인 대화 같은 요즘 토익의 현실 대답은 어떻게? 문장이다. 문장이 나오는 순간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동그라미 세모 X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인데 너무 답 같지 않아서 X 했는데 만약에 그게 답일 경우 나머지 오답도 소거하고 나서 답이 아예 없어. 다 X야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고 뒷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이 세모가 돼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더 효과적이야, more efficient 이라는 건 비교라는 거죠.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거 사용해 본 사람들이 대략 얼마 걸린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난 요거밖에 안 걸리더라.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느낌 세모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답을 소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yes라고 하면서 she is new here. 그 사람, 그녀. 근데 그녀라는 거 나오는 것부터가 X인 거예요. 자, 또 항상 얘기하지만 she는 질문의 question 자체에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지 그거를 받아가지고 he나 she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명의 대화인데 그녀가 누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갑자기 she is new here. 그 여자 여기에 new야. 말도 안 돼요. X. 라고 C번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는 fish를 먹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 C를 소거하시면서 그나마 A번이었나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우회적인데 정말 답변 자체가 어려운 질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 잘 맞추셨고 틀린 분들은 소거법, 세모 잘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선택 의문이었습니다. 선택 의문문 나왔던 질문은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면은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을래? 라고 했더니 뭔가 제대로 그냥 답을 해주지 않고 또 그냥 살짝 돌려서 얘기합니다. 답하기를 나 요즘 좀 슈거 그쵸? 설탕을 좀 안 먹으려고 피하려고 해.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케이크도 안 먹겠다는 건가요? 어쨌건 나는 avoid sugar 하려 해. 이렇게 답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오답 보기 소거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답 잘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2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문제였는데 어려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듣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질문은 who question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Who i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있는 product demonstration 그 데모 누가 해? 라고 했더니 오답들은 확연하게도 아니었는데 답이 정답의 느낌이 좀 없는 답이었어요. 정답은 A번이 아니고 B번이었거든요. 22번에 B번의 답이 A번 아니고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나 점심시간 때 뉴욕으로 떠나 뉴욕에 가 출장을 가나 뉴욕에 간대요. 그래서 질문 자체에 this afternoon 이라는 것까지 좀 캐치를 했었어야지 그나마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데몬스트레이션 누가 해? 나는 뉴욕 가. 일단은 자기는 안 한다. 그리고 자기는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남는 거 정답 A를 소거하고 B번 정답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 자체가.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질문이. 그래서 질문이 후루룩 지나가면서 이거를 보는 거하고 또 뭔가 듣는 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질문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래서 부정 의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항상 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하죠. Don't you carry? carry 하는 거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갖추고 있고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 신발 빨간 색깔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re's a new shipment coming tomorrow. 그래서 새로운 그 상품 그 shipment 내일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어떤 말? 돌려서 얘기하는 게 현재는 없고 내일 물건 들어와.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질문이 좀 빠르게 지나갔고 답변 또한 우회적이어서 조금 어려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 또한 어제 제가 D-1 특강 때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같이 특강에 참여했었다면 분명히 맞추고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해요. How about hiring event planner? 발음이 좀 빨랐어요, 이때. 그래서 이벤트 플래너 우리 좀 고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뒤쪽에는 to organize a holiday party. 파티 우리 준비하는 거 우리 이벤트 플래너 한번 고용해보는 게 어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답에 제가 빨간색 해놨죠, 하이라이트. budget. 돈이 많이 없대. 예산이 없대. 자, 언제나 강조하는, 자, 이때 캡처였어요. 제가 D-1 특강했던 거. 자, 돈 관련, 예산 관련. 돈이라고 해놨지만 언제나 잘 나오는 단어는 budget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벤트 플래너 고용해보는 게 어떨까? 예산이 넉넉치 않아. 좀 곤란하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정리해 주시고 질문은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 나오기 때문에 우회적이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익혀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굉장히 우회적인 것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같이 풀게 되죠. 자, 이번 총평 같이 하시면서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소거하실 때 그래서 소거 잘 하시고 우회적인 답변 잘 남기는 거 연습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번 시험이 여러분 또 토익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는 다음 총평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부산 영단기 손김토익 LC 킴벌리입니다.